자, 연휴 지나가고 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푹 쉬고 와서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어제부터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이 잭슨홀 미팅의 이슈에 맞닿아서 더 가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꾸 또 이제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꾸만 이 불확실성을 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 수급 자체가 활발하게 돌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죠. 수급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가고 있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도주의 순환 자체도 이번 주에는 꽤나 약해진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수 위치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축된 대응, 우리가 이슈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수익 순환을 잘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압축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 종목 압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스탠스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대응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결국 중요한 이슈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스탠스와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빠르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오늘 나온 이슈가 이 기재부에서 국회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제외가 됐다. 양도세 축소가 제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건 결국에는 하반기에 관통을 하는 우리 시장을 꿰뚫는 이슈인 이 관세라는 부분을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관세라는 측면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반드시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포트를 압축을 시켜놔야 현재 시장에서 또 우리가 이슈가 지나갔을 때 이겨내는 투자자,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김영희 전문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관세는요 지금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파월의 스탠스를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금리 인하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경기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관세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꽤나 낮게 나왔죠.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도 통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기존에 나왔었던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기록이 정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 지표가 튼튼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파월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말간에 PPI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PPI의 급등으로 인해서 파월이 다시 한번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야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분으로 역시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관세가 되겠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가에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가 아직까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CPI 같은 경우에는 다시 관세가 반영이 되고 3%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반드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것은 시장의 이 하반기를 꿰뚫 수 있는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여러 이제 또 사람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관세를 이겨내는 섹터나 혹은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7월 달부터 이 관세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면서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7월 달 초에는 기존 주도 업종 중에 뭐 조선, 뭐 그 다음에 방산 등등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7월 초에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7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그리고 뭐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지만 최근에는 기자재 쪽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뭐 일승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풍산이 먼저 출발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뭐 후발주자로 7월 중순 정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로 갈 수 있다 언급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8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제 관세가 수치로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세 회피주로 엔터주 강조 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우리가 이제 또 수익을 챙겼었죠. 저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뭐 YG 플러스 YG 엔터 이러한 종목군들로 굉장히 좋은 급등세가 이어졌었고 그에 이어서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게 비만 치료제 같은 블루엠텍 이러한 종목군들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13%가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이 됐었죠. 그러면서 바이오까지도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선 쪽을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강조를 가장 크게 또 드렸었던 종목이 지금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일승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영희 전문가가 7월 달에 기존 주도 업종 막 이야기하다가 8월 초로 넘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엔터주로 또 방향을 틀었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 넘어오고 나서부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승을 또 하루 종일 강조를 한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시장은 현재 이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본질 자체가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쪽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선을 옮겨나가고 있는 전략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7월 초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을 포함을 해서 기존 주도 업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때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바닥권을 잡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갔고 그러면서 뭐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뭐 방산이나 뭐 전력 인프라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은 그림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때에는 7월 달 말에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모호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도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이어졌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림들이 7월 달 내내 이어졌었고 그러면서 이 기존 주도 업종들이 또 워낙에 이 어닝이라는 키워드 돈을 잘 번다. 관세를 이겨낼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뭐 조선, 뭐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인프라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이죠. 그런데 8월 달로 넘어오면서는 김영희 전문가가 강조를 드렸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YG 플러스가 딱 이 정도 그림이었습니다. YG 플러스가 딱 이 정도 그림이었을 때 YG 플러스, YG 엔터,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까지 해서 8월 초에 가장 먼저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엔터주나 스튜디오 미르가 현재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 그리고 3분기의 실적 반등, 그리고 하나 더 관세 회피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주도주의 움직임 자체가 엔터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가 그 그림 그대로 관세 회피주에 더해서 어닝이라는 성적, 3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YG 엔터, YG 플러스,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도 강조 많이 드리면서 스튜디오 미르도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꽤나 크게 나오는 모습, 20% 이상 말씀드렸던 구간 대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가 흐름이 나오고 어제로 넘어오면서 저는 또 완전히 다른 종목군들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죠. 어제 강조드렸었던 부분은 조선 중에 후발주자를 노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확실한 이 재료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도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 선발주자들이 먼저 출발을 했다가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 후발주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또 사우디 네옴시티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러한 이슈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실질적으로 현재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은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으로 진출해서 조선소도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무소도 또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뒤이어서 움직일 수 있는 후발 수혜 주자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아니면 HD현대중공업 같은 혹은 뭐 하나오션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기자재들이 어제 워낙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후발 주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승을 강조를 드렸던 거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잘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섹터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수익권을 확대를 시켜 나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이후로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7월 달에 안내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는 기존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조선 쪽 후발주자로 넘어왔잖아요.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면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현재 시장의 본질에 가장 맞닿아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1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은 조선이 이끌어주고 있고,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 자체가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겨내는 섹터로서 조선주가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1승을 안내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 후발 주도주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잭슨홀 미팅과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섹터군에 영향을 끼친다라기보다는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죠. 종목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건 결과만 확인을 하면 돼요. 결과만 확인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더 크게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은 만약에 양도세가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기존의 이 입장 그대로 10억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유동성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종목을 좀 압축시키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관세라는 부분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반드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더욱더 관세를 이겨내는 섹터 혹은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에 집중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겨내는 섹터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자재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는 섹터다라는 거죠. 왜? 이미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로서 가장 원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이겨내는 섹터가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결국에는 또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후보주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주도주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지금 현재 뭐 방산이나 뭐 원전 전력 인프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현재 돈을 잘 보고 있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리를 잡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 새롭게 또 이제 포트 구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관세 회피로서 제가 최근에 바이오 쪽이 또 후발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비만 치료제 8월 초에 강조 드렸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 또한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염 치료제까지도 FDA 승인이 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에다가 그 다음에 당뇨 그리고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까지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가격 경쟁의 보험 급여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굉장히 호재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DC 이중항체에 대한 기대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 부분은 또 어닝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DC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가 흐름이 좋은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강조드린 이슈 중에 생물보안법 이슈도 강조드렸죠. 바이오 쪽에서 9월 달에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작년에 반려가 되었었던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통과가 될 수가 있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중국의 제약업체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CDMO 업체들이 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9월 달까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세 회피에다가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 동시에 수혜가 생겨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또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월 달부터 지금 김영일 전문가가 매매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그때그때 주도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 주도 이슈가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시장이잖아요. 유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시켜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해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죠?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종목 접근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물린 종목이 분명하게 생겼을 수가 있죠. 물린 종목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가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칭은 진행을 하셔야 이 구간이 지나가고 나서 기존 보유주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구간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고 이 구간에 최대한 여력을 확보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최대한의 여력 확보를 진행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해칭할 수 있는 중심주들은 제가 뭐 어제도 1승 같은 종목 다 안내 드렸습니다. 중심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응을 진행을 하시면서 압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또 보유주들에 대한 대응이 나올 때 유연하게 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중심을 잡고 있는 쪽은 조선주입니다. 그런데 김영일 전문가가 7월 달부터 해서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뭐 기존 주도 업종,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주까지 해서 어떠한 식으로 현재 주도주를 선별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다가오는 주도주에 대해서도 반드시 선별 및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지러운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종목별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 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결국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중심 잡고서 움직이는 키워드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관세와 어닝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관세와 어닝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가 될 거니까 시장의 본질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키워드에 맞추어서 이 포트를 압축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또 뭐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뭐 잭슨홀 미팅, 뭐 그 다음에 양도세 이슈까지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결과가 나오고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출연을 하겠죠.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 지금 뭐 여러 이제 종목들, 주도주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서 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